지난 메스전 이강인의 맹활약 이후 프랑스 현지 축튜버부터 현지 팬들, 매체들까지 이강인을 향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유명한 98만 축튜버는 지난 이강인에게 혹평을 하기도 했었죠. 비열하다는 표현으로 맹렬하게 비난했었던 유튜버가 지난 메스전 이후에는 변화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반전에는 이강인이 꽤 좋은 활약을 했어. 공도 많이 받고, 물론 실수도 있었고 공도 뺏기기도 하고 패스 미스와 드리블 실패도 있었어. 바르콜라랑 원투 상황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했어. 공을 너무 많이 밀거나 해서 실수가 있긴 있었어. 근데 전반전에 제일 자주 눈에 띈 선수야. 실수도 했지만 강인이는 최선을 다했어. 공간으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이 없어서 당연히 쉽지 않은 전반전이었을 거야. 매치처럼 수비 라인이 낮은 팀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오늘은 좋은 활약을 해준 이강인이야. 전후반 통틀어서 오늘 이강인은 편해 보였어. 오른쪽 측면으로 넘어가서 비티냐한테 어시스트 했을 때도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을 볼 수 있었어. 오늘은 자기 축구에 대한 자신감, 팀원들이 찾고 패스해주는 축구, 이런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물론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어. 완벽하지 않은 경기였으나 좋은 경기는 분명했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강인이 파리 팀에서 자리 잡길 원하는 선수야.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나는 단지 유니폼을 팔기 위해 파리로 이적했다고 생각한 걸 인정해. 그러나 현재 이강인은 매우 훌륭하고 항상 팀을 위해 뛰어 이번 리그 전반기 선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야. 국제무대에서 복귀한 이후 거의 체력이 바닥인 것 같아서 이번 연말 휴식기가 이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빨리 잠재력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리고 발전할 자질이 많고 몇 년 안에 팀의 핵심 선수가 될 거야.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즉각적인 것을 원하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 몸값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고가의 선수들보다 2200만 유로로 이적하니 이강인은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는 걸까?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우스꽝스럽지 않고 몇 경기만 더 뛰어서 팀원들과 호흡이 맞아지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점도 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안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평가를 내렸던 르파리지앵 등 몇몇 현지 매체는 악의를 가지고 이강인을 혹평하기 바빴는데요. 이번 리그안 공식 보도와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강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이제 최대 5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한 후 이강인은 휴식을 취한 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위르겐 클린스만호에 합류합니다. 클린스만호는 2024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해외 파트너들은 차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현지에서 공식 평가전이 진행되는데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국내 훈련과 UAE 훈련 종료 이후 클린스만호는 1월 10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클린스만호는 15일에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2월 12일까지 대표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2월 12일까지 차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파리에 복귀해서 이강인이 뛸 수 있는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입니다. 다만 시차 적응, 체력 등을 고려해 해당 경기를 완전히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